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경남 함양에 단독주택을 신우이 명의로 차명 매입한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밝힌 윤 의원의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통합당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미향 TF를 맡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그런 TF인데요. 곽상도 의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지난 5월 29일 날 윤미향 당신은 당선자인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집을 5채를 사고 팔면서 전부 현금으로 이렇게 매입 매각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 함양에 지금 빌라가 남편 명의로 8,5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해명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시 부모가 사시는 집을 신우이 명의로 사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산 것은 2013년 9월에 5천만 원에 샀는데 4년 후인 2017년 6월에 1억 1,500만 원에 매각을 해갖고 그중에 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매각한 돈이다. 그 돈으로 8,500만 원. 이제 함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빌라를 매입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남편 김상석 씨가 갖고 있다가 자기한테 2018년 이렇게 자기 계좌로 4월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그 함양 집 사는데 외부 말하자면 뭐 성금이나 후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부자 거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신우이가 자기 집을 거기 샀다가 부모님이 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으로 보면 시 부모죠. 그렇죠. 그것을 팔았는데 왜 자기가 안 갖고 윤미향 부부한테 돈을 다 넘기냐, 그 얘기예요. 지금 곽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이제 넘겼으면 증여세를 줘야 됐고. 그렇죠. 증여세가, 왜냐면 돈을, 그 신우이가 그냥 돈을. 그렇죠. 그 증여세 문제도 있죠. 그 증여세를 안 냈으면, 예? 그러면 그걸 차명으로 가졌다는 말밖에 안 돼요. 차명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신우이 명의로. 아니, 증여세를 내는 것하고 또 차명은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지. 예? 왜냐면 차명으로 했으면 증여세 안 내고 그 불법을 한 거고. 뭐 정말로 그랬다면, 정말 그게 신우이 재산이었다면, 그걸 이쪽으로 돈을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었냐, 이걸 찾아보면 되지. 아니, 신우이가 자기 명의로 된 것을 그 전액을 그러니까 왜 윤미향 씨 부부한테 넘기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차명 거래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에요. 원래 이 집을 사면서 이게 저기 윤미향 씨 자기 집이면서 신우이 이름으로 샀을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러면 증여세라도 냈을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신우이 거였다면 왜 돈을 그냥 왜 주느냐. 이래서 그거라도 내로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완전히 거짓말 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의구심이 가는 게 그 신우이 남편이 그러니까 2013년 9월 5천만 원의 그 집을 매입하기 이전에 SNS에 우리 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SNS 글 잘못 쓰면은 이렇게 망신당합니다. 조국이 그런 거 많이 당했잖아요. 거기다 좋은 글 많이 썼다가 나중에 조스테라 다무스가 되고 했잖아요. 맞아요. 2012년 6월 15일에 신우이 남편이 자기 살던 집에서 전세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사를 하면서 한탄한 내용이 있어요. 집주인이 6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수를 줄여서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 해갖고 지금 신림동 신도림동 그 전세로 4억 5천만 원에
옮긴 그 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2012년 6월 15일에 6천만 원의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어서 집을 줄여가면서 신도림동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2013년에 9월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신우이가 매입했다. 뭐 부부가 재산을 또 달리 관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안 맞잖아요. 그 아기가 안 맞죠. 아기가 전혀 안 맞아요. 예,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흘려놓은 뒤에 이제 막 흘려놓고 다니는 그 발자국 같은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뒤에 그러니까요. 조사하는 사람 뒤에 보니까 쭉 흘러 있잖아요. 아니 그때는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될지도 몰랐고 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SNS에 올린 거는 전혀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이 거래 자체도 그 당시에 뭐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도 이사하면서 어렵다는 글을 올렸는데 2018년까지도 또 어려웠던 말이에요. 그때도 또 이사를 해요. 전세로. 그러니까 신우이 부부가 그때도 이 한국의 자본주의 정말 이 만만치 않네 해갖고 또 자본주의까지 불평하는 글을 SNS에 올려놨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저 자본주의 저 덕은 제일 많이 보고 있네 보니까 뭐 돈이 뭐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집도 사고 말이지. 그건 윤명희의 얘기죠. 신우이 부부는 아니죠. 아니 5천만 원 주고 집을 샀다며. 그리고 또 집 팔아가지고 1억 1,500만 원 그냥 예산으로 그냥 저 이쪽에 올케한테 줘버리고. 그러니까 4년 만에 얼마나 또 남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줘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이 사람들이 돈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누가 국무총리 저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때 뭐랬냐면 청문회 때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 총리로 지명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는가 뭐 이런 마찬가지. 윤미향이도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내가 국회의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왜 자명으로 집을 매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래. 근데 문제는 이 누가 보더라도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 뭐 차명으로 집을 산 게 분명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예요. 윤명희가. 거기는 또 윤명희는 또 5채를 매입할 때도 전부 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게 차명으로 한다. 이게 뭔가 떳떳한 돈이 아닐 때 되게 차명으로 하던가 아니면 현금 거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나 저 남편이 사실 무슨 애초부터 돈이 좀 있어가지고 재산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뭐 30년도는 자기가 했다지만 애초에 이제 거기 정대 간사로 시작해서 그 직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사장까지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회운동만 한 사람이 그다음 남편도 보면 무슨 수원 무슨 신문 작은 그걸 하면서 돈 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대협을 하면서 돈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아니 월급 200~3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아무리 저축한들 그 저축하면 먹고 자고 안 먹고 다 저축은 엄마예요. 그럼 뭐 굶어요? 아니면 정대협에 가면 그 점심 그냥 주나? 할머니들 점심하고 같이 먹나? 무료급식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 낳고 그게 자꾸 꼬리를 물고 나가면 나중에 사람들 우리는 별로 고생 안 하고 뒤에 보면 꼬리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사람들을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들 보면 상식선에서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또 해명할 때도 2012년하고 2013년 그때는 자기가 개인 계좌로 그때는 뭐 법인 계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개인 계좌로 납입 기금을 모금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4년부터는 그걸 분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집을 산 게 2013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납입기금 들어온 게 혹시 이쪽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건 누가 뭐 알아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이제 자금 흐름을 밝혀야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때 여러 가지 뭐 기금 같은 것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으면은 또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걸 밝혀질 검찰이 말이죠.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파헤치면 이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돈은 이렇게 목돈이 들어있잖아요. 내 계좌로. 그거 어디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는지를 윤미향 씨가 그걸 분명히 밝혀야지. 못 밝히면 그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부분 판례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지 못하면은 돈이 공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것에 대해 이렇게 썼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때는 그건 횡령이다.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난 회계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기부금 말이죠. 또 보조금 이런 걸 말이죠. 몇 억씩 받아놓고는 기부금 영원 뭐 이런 식으로 공시하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해찬이까지도 그걸 두둔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무슨 우초인가 최고위원회에서 아이 뭐 시민단체들이 그런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 다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요. 뭐 회계 누락이나 착오 거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좋은 일을 하니까 좀 회계가 좀 어둡더라도 넘어가라 하는데 그럼 그 회계에 펑크가 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해찬 씨 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총리도 하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예, 예. 그 자기 돈으로 물어주면 되겠네. 왜 그걸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왜 손해 봐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이 계좌로 들어온 돈들이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아니 근데 고 교수도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아니 그 국회의원을 지금 돼가지고 535실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외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면은 윤명이든 또 그 신우이 쪽이든 기자들이 또 언론사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또 전화번호 알아냅니까? 그럼 전화는 받아야지. 아니 고 교수도 답답한 게 네. 아니 그거 아니라고 부인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랬습니다. 이럴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겠어요? 하긴 그렇기는 그러네요. 그거 받아가지고 답변하려면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이렇게 왜 현금으로 거래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집 사고 할 때 무슨 돈이냐 하니까 적금을 3개를 깼어요. 또 그 가족들한테 빌렸다게 남편한테 빌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 가족이라는 게 무슨 시누이든 뭐 오빠든 뭐 이런 건데 이 시누이 부부도 보니까 전세 살고 지금 2018년까지도 전세 사는 거 보니까 지금도 사는 것 같. 그런 사람들한테 뭐 빌린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예금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지금 없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무슨 뭐 도와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정에서 도와줄 정도 그렇게 됐다면 친정이 잘 살았다 이러다면 아버지가 거기 와서 컨테이너에 거기 뭐 있을 리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여하튼 뒤에 보면 뭔가 안 밝혀진 게 의심스러운 게 수없이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요. 계속 그야말로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게 나오면 우리가 그 서툴러서 그랬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해찬 같은 사람 옆에 있다. 그 서투른 걸 왜 그렇게 따져? 다 그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또 감싸고 엄호고 나서잖아요. 기가 막히니 정말 그 집권당 대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찬 씨. 어쨌든 윤미향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특권, 뭐 면책 특권이라든가 불체포 특권의 그 특권 속에 탁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SNS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반박문도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곽상도 의원이 오후에 제기를 했으니까 오늘 또 어떤 의견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득력 있는 SNS 글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용 쓰는 수법이 그 상투적인 말이 뭐냐? 내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줄게. 되게 그렇지. 이 양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나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내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하겠다 이 말이지. 그렇겠지. 예? 절대로 나는 이게 국회의원 면책 특권 그런 거 난 절대 이용 안 해. 거기 안 기대. 그러면서도 지금 가서 국회의원회관 딱 앉아있으면 누가 함부로 들락거리니까 국회의원회관 가보면 이거 뭐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하고 된 이후하고는 천양지차라고. 그래서 감히 누가 나한테 이런 거지. 아무튼 지금 윤미향 의원도 의혹이 쌓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검찰의
수사에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 예. 이 21대 국회 시작도 되기 전부터 예. 이 초선 당선자들이 말썽을 일으킨 적 예. 너무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 이 스크린을 제대로 딱 했더라면 걸러낼 수 충분히 있었던 일들인데 거기 보면 뭐 양정숙 씨 이 사람 이제 제명됐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 투기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잘못이지만 이제 자기는 무소속이니까 누가 관여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불법성이 있으면은 이것도 검찰에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 더불어시민당에서. 그런데 그때는 바로 제거다 이제 제명했거든. 네. 제명할 때 그때는 사실은 제명해도 부담이 적단 말이지. 뭐냐면 개인적인 그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윤미향은 이건 개인적인 것 비리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정대협이나 정의연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구예요. NGO예요. 그런데 그 이사장이 만약 이런 문제를 할머니들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이하 그 현 정권의 실세들이 얼굴 들고 세상에 나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찬 이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총대에 짊어지고 기어이 내가 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 딱 다물고 그건 국정이 아니다. 그건 당에서 해결할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일부 언론 칼럼에서도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또 청와대로 초청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전을 했는데 지금은 딱 모른 채 해버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합의했던 것도 사실상 파기해버린 때는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저 광주 가서 그 이야기할 때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또 조국이가 또 거기다 뭐예요 그 죽창가까지 올리고 또 부산 가가지고는 이순신 식당에 가서 밥을 거북선 식당인지 뭐 거북선 식당입니다.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한테 각을 세워놓고 이제는 모른 척하고 돌아앉아 있어요. 이것도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 말이 안 되지. 예. 하여간 윤미향도 문제지만 이 초선이다 보면은 뭘 모르고 뭐 국회의원 되면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도를 봤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이수진 의원이에요. 동자 을 아닙니까? 나경원한테 이긴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된 뒤에 이 행동을 보면은 첫째는 동작동 현충원 거기에 친일파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은 파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수진 의원이 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마치 자기가 사법농단 사건을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갖고 지금 적폐청산에 있다, 사법적폐청산에 있다, 그걸 이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양승태 재판에 김연학 부장판사라고 당시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국제 무슨 인권법 연구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의 인사 불이익을 받았느냐, 인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뭐 인사 총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수진 의원은 뭐 블랙리스트 그런 것도 없었는데 업무 역량이 부족했었다. 이렇게 말하자면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수진 의원이 이런 사람들은 법관 탄핵에 아주 1호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탄핵 준비하고 있다며. 법관들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 이거 뭐 왕이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탄핵권을 이수진 그 의원이 개인 한풀이용으로 개인적인 감정풀이로 한 게 그러라고 만드는 제도도 아닐 뿐더러 더더구나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여기 옆에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공격해대고 가만 안 둔다 이러고 탄핵 운운하는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사실은 법 위반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다스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증인한테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닙니까? 자기 위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기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협박한 거거든. 너 나한테 불리한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하면 그건 면책특권이 되지만 자기 SNS에 올리고 이런 거는 이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런 식으로 옆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너 증언 그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둬? 이것은 뭐 법에 저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고 인간이 안 된 거지. 인간이 안 된 거지. 예. 상권 분리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될 가능성도 100%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법원에 대해서 그 증인을 나온 사람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개인 한풀이용으로 이렇게 무슨 탄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아까 김 판사의 증언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어.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상고 법원 그거 만들 때 오히려 중간에서 이거 연락해주고 말이지. 그렇죠. 주선해주고 오히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하면 뿌락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바로 저 피해 당사자예요. 이래가지고 남이 사실은 가야 될 자리를 자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이해찬 대표 말이죠. 평소에는 함구령 그렇게 잘 내리는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함구령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권장할 발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국회의원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 아무튼 뭐 오늘 또 한 사람한테 이야기 해야지. 최강욱 씨, 최강욱 의원이지. 최강욱, 김홍걸 의원은 하도 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얘기할 거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뭐 법관 앞에서 재판 받다가 나 지금 바쁜데 가야 돼. 여하튼 아까 지금 말씀하셔서 그래. 초선 의원들이 왜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완전히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완장을 차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격에 안 맞는 완장을 차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완장값을 하느라고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보이는데 문 대통령도 조금 있으면 철이 들겠죠. 문 대통령도 여당 특히 초선들 좀 불러다가 오리엔테이션 좀 시켜야 돼요. 교육 좀 시키죠. 시켜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정권 창피도 아니고 참 아이고. 뭐 이해찬 대표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해찬 대표는 입 꼭 다물고 있어라. 함부로 설치지 마라. 당명에 순종해라. 뭐 이런 것만 교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금태섭이 같이 징계해버릴 거야? 뭐 이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른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다 되었다. 코로나 극복하는 것 안 봤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